안녕하세요. 보고하니 원장 이정훈입니다.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참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칼로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포만감은 안 드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와 정말 실제로 적게 드시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포만감이 적게 느껴지는 과일, 요플레 등을 많이 드셔서 오히려 칼로리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식단을 조절해주는 지침으로도 좋아지는 반면에 정말 적게 드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는 의사, 환자 모두 많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적게 드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잘 몰랐다가요. 40대가 지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10대에는 한 85kg까지 나가서 살이 찐 적이 있어서 20대에 하루에 떡 한 조각 먹고 살을 한 65kg까지 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40대까지 허리를 한 29인치를 유지했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야금야금 살이 찌기 시작해서 허리도 30인치가 넘어가고 몸무게도 70g이 부쩍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변하면서 점심을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졸리고 그리고 잠을 깨우려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 마시니 카페인 때문에 잠깐 각성이 되는 듯 하다가 머리가 멍하는 듯 하면서 더 피곤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점심을 먹으니 피곤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겪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고보감 주제는 30대 후반부터 겪게 되는 적게 먹는데 안 빠지는 이유, 밥 먹으면 더 피곤한 이유,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보고보감의 31번째,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지고 밥이 먹으니 더 피곤한 이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적게 드셔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물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 빠질 수 있으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대신 우리 몸의 대사량이 원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고 살을 뺄 수 있는데 실제로 적게 먹었는데도 피곤하기만 하고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형이 아주 많이 뚱뚱하진 않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환자분들은 세 가지 체형으로 오시곤 하는데요. 살이 많이 찌고 지방이 많은 타입, 그리고 아주 많이 뚱뚱하지 않은 근육이 적당히 있는 타입, 그리고 실제로 살이 많이 쪄 보이진 않지만 근육이 없고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 타입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꿀돼지 타입, 멧돼지 타입, 이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꿀돼지 타입은 체중도 많고 지방도 많은 타입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멧돼지 타입은 약간 통통까지만 체중과 근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이루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 타입은 체중은 적게 나가는 듯 하지만 근육이 매우 적고 지방이 극단적으로 많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 적게 먹는데 안 빠지는 타입은 멧돼지 타입과 이티 타입인 살이 많이 쪄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꿀돼지 타입은 식단을 조절하면 잘 빠지는 데 비해서 멧돼지나 이티 타입은 식단을 조절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제자리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이틀의 식단 조절로 살이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찌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0cm에 체중이 60kg인 분들이 저녁을 굶고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면 59kg 정도로 떨어져서 살이 빠지는구나 하고 느꼈다가 점심과 저녁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보통 식사한 대로 드시면 다음날 60kg 또는 61kg까지 늘어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상식대로 생각하면 살이 조금 빠진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뷔페에 가서 식사를 조금 많이 해서 1kg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하루 이틀 식단 조절을 하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고 늘어난 몸무게가 고정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체중이 고정되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이 몸무게가 고정되거나 계속 늘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잘한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염증 질환이 나타나는데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로도 잘 낫지 않는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색소 침착이나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피로감을 잘 느끼는 편이면서 간헐적인 두통이나 머리에 아주 멍한 느낌인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타이레놀이나 카페인 등의 진통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시곤 합니다. 체중이 확 느는 게 아닌 야금야금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살이 확 찐 것이 아니라 1년, 2년에 한 4에서 5kg 정도 늘어난 경우도 있으며 체중 자체의 변화가 심한 편이 아니라 야금야금 늘어난 경우가 많아 흔히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듯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섭취한 후 에너지를 세포에 넣어서 일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세포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식사가 결국 인슐린이 세포에 잘 공급해야 에너지로 이용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 바깥에는 에너지인 포도당이 많이 있는데도 이 포도당을 세포에 잘 넣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정상세포는 세포 바깥의 포도당을 세포에 쏙쏙쏙 잘 넣어서 쓰기 때문에 혈당도 정상인데 비해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오른쪽과 같은 인슐린 저항세포는 세포 바깥에 에너지인 포도당이 있는데도 이걸 잘 가져다 쓰지 못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췌장도 나이가 들어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노화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는 것보다 인슐린이 더 기능이 떨어지는 생활로 인해 인슐린 기능이 노화의 상태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높아져서 살이 찌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은 맞는데 노화로 인한 경우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는 습관으로 살이 안 빠지고 피곤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분들은 당뇨나 내분비계 질환까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내당능 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욕이 증가합니다. 식사를 해도 에너지가 세포에 잘 못 들어오니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도 수시로 배가 고픈 진짜로 에너지가 모자라서 배고픈 게 아닌 가성 배고픔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에 과일, 초콜릿, 드링크 등의 단 음식이 당기고 식사 후에도 뭔가 아쉬워서 과일이나 단 음식을 먹어야 식사 후에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증가됩니다. 에너지가 세포에 못 들어오니 피로감이 증가하고 특히 저녁과 밤에는 쌩쌩한데 아침에 일어난 후에 피로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밥을 100g 먹으면 70g을 쓰고 30g을 저장해야 하는데 반대로 30g을 에너지로 쓰고 70g을 저장하게 되므로 적게 먹어서 이전에는 이 정도 식단을 하면 살이 잘 빠졌는데 이제는
똑같은 식단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전에 간식을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녁 일을 할 때 피곤하고 나른하니 상큼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비타민을 보충하려고 먹는 과일과 야식이 아침에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후에 급격히 피로해집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이 식사 후에 점심에 일을 하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고 각성이 되는 듯 하지만 더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전에는 없었던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두드러기, 여드름, 메니에르, 돌발성 난청, 이석증, BPPV 등 주로 내이기관의 염증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이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생리에 이상이 생기고 희발혈경이나 빈발혈경 또는 무혈경이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주말에 푹 쉬고 그리고 추석 같은 명절에 며칠을 푹 쉬었는데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은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 번째는 왠지 모를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에 상당수의 증상이 내 얘기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식습관 문화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문화로 많은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의 문제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되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딱 두 가지를 한 달만 신청하시면 아침이 가볍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의외로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살이 잘 빠지는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밥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해져서 입을 좀 상큼하게 하는 과일 한 조각을 먹거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피에 약간의 시럽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밥을 먹고 난 후 약간의 달달한 음식들이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한 번 더 올려서 우리 몸의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식사로 인해서 올라간 혈당으로 인해 인슐린이 활성화되고 높아진 혈당을 줄이는데 인슐린이 일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식후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디저트를 먹으면 높아진 혈당이 한 번 더 오를 것이고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은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아진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하게 내리게 되고 인슐린에 의해 급격히 떨어진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조직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즉,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간식을 먹어서 높아진 혈당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몸은 열심히 혈당을 줄이려고 일을 해서 이러한 혈당을 줄이는 과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혈당이 정상치보다 더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혈당과 같은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상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 나타나는 증상이 식후 급격한 피로와 뇌로 에너지를 잘 보내지 못해서 머리는 멍해지면서 졸리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고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밥을 먹고 한 번 더 먹는 달달한 간식이 혈당을 과하게 높여서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밥을 먹은 뒤에 오히려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같이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혈당에 의해 전기 스파이크가 튀어서 세포가 손상된다고 표현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켜야 할 습관 한 가지는 식사를 하면 딱 밥만 먹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포만감으로 그만 먹어야 하는데 뭔가 더 먹고 싶고 과일 한 조각,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한 입 정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건 모두 인슐린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식사를 하신 후 딱 식사만 하시고 이후 양치를 깨끗이 해서 식욕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식을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저녁에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야식으로 과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일 포함 그 어떤 야식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과일은 포만감도 많이 안 느껴지고 과일의 비타민이 몸을 건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2시간, 3시간 전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늘어난 혈당을 다 소비하고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남겨져 있는 채로 자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혈당과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세포들이 일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높아진 채로 자게 되면 남겨져 있는 혈당과 찌꺼기들이 염증을 만들고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저녁에 과일이나 야식을 먹고 잔 다음 날과 아무것도 안 먹고 잔 다음 날을 비교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먹고 잔 다음 날이 컨디션이 좋고 머리도 맑을 겁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청소해야 할 찌꺼기가 적어서 염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상쾌하고 위장도 편해지게 됩니다. 몸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딱 맞게 쓰면 인슐린도 원래대로 일을 잘 하게 되고 살도 빠지고 붓는 것도 줄어들면서 몸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할 딱 2가지, 이미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진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2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커피와 과일 등의 디저트는 먹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 등의 야식은 먹지 않는다. 딱 2가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인슐린,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밥 먹으니 피곤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